자, 비스듬한 방향의 속도와 비스듬한 방향의 속도를 수평 방향의 속도와 수직 방향 속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 되기 때문에 요 자체가 직각삼각형. 맞아? 이렇게 돼.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도를 태우야 어떻게 얘기하면 돼? 해봐. 틀려도 돼. 어차피 이 새끼들 다 몰라. 사인 아니면 코사인. 자, 각도 옆에 있잖아요. 각도 옆에 있으면 이거 코사인이야. 각도가 마주보고 있으면 사인이야.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서 저도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각도 바로 옆에 해당되는 각도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속도 V의 코사인 값이야. 이렇게 봐야 돼. 됐어? 수직 방향 속도는 어떻게 구해? 태우야 해. V 사인 세타야. 이렇게 가.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값 집어넣으면요. 얘는 비스듬한 속도 이만큼의 각도가 30도인데 됐어? 예서야, 코사인 30이 얼마니? 2분의 루트 3. 우와! 이거 모르는 게 은근히 있어.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10루트 3이라는 빠르기로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 운동. 오빠는 저 새끼 모르지. 자, 수직 방향 속도 구해볼까? 20 곱하기 코사인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10의 빠르기로 공을 던진 거랑 같아. 따로따로 보면 돼. 됐어? 그래서 얘는요. 수직 방향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 몇 초 걸려? 1초. 그 1초를 됐어? 지금은 너무 빠르니까 1초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수직 속도를 뭘로 나누면 된다고? 중력과 속도. 알겠어? 이거야. 기억해? 그래서 수직 속도가 10이고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1초 동안 날아가요. 이렇게 너네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요.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사실은 중력과 속도를 수직 방향 속도로 나눈 거니까 수직 방향 속도 이거잖아요. V 사인 세타로 나눈 값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1초 동안 올라가. 그러면 1초 동안 올라갔다가 제자리 내려오는데 또 몇 초야? 1초. 그럼 몇 초 동안 날아가는 거야? 네, 그거를 이제 날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최고 시간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얘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의 2배만큼이 최고 시간이야. 공기 저항이 없다면 그래. 되겠어? 자, 그래서 최고 시간은요. 아, G분의 2V 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야. 이해돼? 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그 최고 시간 동안에 옆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럼 수평으로 가는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야. 수평으로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 그러니까 수평 방향 속도에다가 최고 시간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평 방향 속도가 10루트 3이고요. 최고 시간이 2초이기 때문에 얘는 옆으로 20루트 3이라는 거리를 날아가. 이게 간거리야. 돼? 괜찮아? 이런 거야. 이거를 예쁘게 일반식으로 쓰면 뭐냐면 수평 방향 속도가 아까 너네한테 얘기한 것처럼 V 코사인 세타야. 이해해? 그 다음에 최고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분의 2V 사인 세타야. 되겠어? 네. 그래서 이거 곱하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G분의 V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게 나와. 근데 수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요걸 줄일 수 있어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와 같은 게 뭐냐면 이거 특수각 집어넣어서 증명해 보세요. 사인 2세타로 언제나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G분의 V 제곱 사인 2세타만큼 옆으로 날아가요. 이 얘기가 된다고. 이 얘기가 된다고. 지금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구나. 위로 올라갈 때는요. 항상 중력과 속도를 수직 속도로 나누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초 올렸다는 거 알았고요. 그 수직 속도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최고 시간이 나올 거고요.
아니 그 최고까지 올라가는 시간 나올 거고요. 최고 시간은 그거의 2배니까 이 모습이 돼요. 수평으로 간 거리는요. 수평 속도에다가 최고 시간을 곱하면 수평으로 간 최고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습이 된다고요. 됐어? 네. 그러면 아하 이렇게 해서 얘가 날아간 거리가 20 루트 3m라고 하는 걸 날아가는 걸 내가 알았어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일반식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공을 던지는데요. 공을 던지는 속도 20은 변하지 않고요. 얘를 던지는 각도만 다르게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던지는데 한 번은 그 속도로 30도의 각도를 이렇게 던질 거고요. 한 번은 조금 더 각도를 크게 해서 45도, 60도, 90도로 던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75도로 던져도 돼요.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얘네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얘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떨어져요. 얘는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모습을 가져요. 맞아요. 이런 모습을 갖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요. 가장 옆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각도는 몇 도일까? 45. 그렇죠. 실제로 옆으로 가는 거리는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G분의 V 제곱 사인 2세타인데 어차피 같은 곳에서 던졌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는 변하지 않을 거고요. 속력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최고 거리는 사인 2세타 값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각도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그 중에서 사인 값이 제일 크면 90도여야 되니까. 그래서 2세타 값이 몇 도면 돼? 45도일 때 곱하기 2배에서 90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45도로 공을 던질 때가 가장 멀리 날아가서 착지합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투를 던지거나 할 때 공을 가장 멀리 보내려면 45도 각도 던지시는 게 가장 멀리 갈 수 있다. 이거 자소서를 썼던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요. 되겠어요? 네. 실제로는 그럴까요? 공기저항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됐죠?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공부할 때 45도로 던졌을 때 가장 멀리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47도? 어떨 때는 43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왜 다를까? 아, 이 공기저항 때문이구나. 이렇게 해서 분석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겠어? 이런 거야. 자, 근데 더 황당한 거 있어요. 각도가 다른데 착지 위치가 같아요. 이런 각도가 존재해요. 각도가 작은 각도를 알파라고 할게요. 각도가 큰 각도를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이 얼마? 90도인 아이들이 착지 위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놈은 30도로 던지고 한 놈은 60도로 던졌을 때 착지 위치가 정확하게 공기저항이 없다면 일치합니다. 됐어? 한 놈은 15도로 던지고 한 놈은 75도로 던지면 그렇습니다. 이 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 일반식을 써드리는 겁니다. 알겠어? 네,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근데 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어? 더 오랜 시간 동안 떠있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올라가는 높이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채공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뭘까? 올라가는 높이, 채공 시간 이거 결정하는 건 뭘까요? 속도. 어떤 속도요? 수직. 수직방향 속도예요. 됐어. 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계산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중력과 속도하고 수직방향 속도야. 그렇지? 근데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과 속도 일정하다고 보니까 수직 속도가요. 봐봐. 수직 속도가요. 11대는 올라가는데 몇 초 걸려? 그렇죠. 20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결정돼. 됐어? 그러면 그 시간이 결정이 되면 수직 속도가 11대는 1초 동안 올라가. 그래서 올라간 넓이 이거야. 맞지? 수직 속도가 20이면은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2초 걸려. 그러니까 올라간 높이는 이거야. 수직 속도가 올라간 높이를 결정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수평 속도는 전혀 그런 걸 못 건드려. 알겠어? 수평 속도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라든가 올라가는 높이 결정하는데 아무 영향도 안 줘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건
실제 속도가 아니고요. 수직 방향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최고 높이가 결정된다. 되겠습니까? 수직 방향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 올라가는 높이도 결정, 채공 시간도 결정.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 요거는 기억하자.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해? G분의 수직 속도야. 채공 시간은 이거 몇 배야? 2배. 2배고. 수평으로 간 거리는 이 채공 시간에다 뭐 곱하면 돼? 수평 속도 곱하면 옆으로 가는데 간 거리를 구할 수 있고. 맞아?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게 포물선 운동이야.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은요. 사실은 물리 원에서 배웠던 등속 운동하고요. 연직 운동을 붙여놓은 거야. 그것만 잘하면 돼. 하겠어?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운동은요.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운동 뭐 있어? 말해봐. 무슨 운동이었어? 자유낙하. 또 연직상반. 또 연직 운동. 또 포물선. 등가속도 몇 개 있어? 등가속도 운동 구해봐. 찾아봐. 몇 개?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4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등가속도라는 가속도는요. 방향을 가지고 있고 크기도 있어. 가속도의 방향도 안 바뀌어야 되고 크기도 안 바뀌어야 돼. 가속도를 어떻게 구해? A는 M분의 F 플러스. 크기는 얘네들의 크기가 안 바뀌면 되고요. 방향은 힘의 방향이 안 바뀌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세요? 얘네들은 싸그리 다 무슨 힘을 받아요? 다 중력만 받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모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받는 힘과 힘의 크기가 그래서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가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예요. 알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4가지 운동은 모두 다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중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되겠어?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종단 속도 가르쳐줬어. 맞아? 맞아? 실제로는 자연낙하하는 애는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는 무한대로 막 빨라지겠죠. 근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만 속도가 빨라지고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이 있으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저항이 작용하겠죠. 됐어? 네. 그러다 보면 알자 힘의 크기가 점점 뭐해지겠니? 떨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면 저항도 커지죠. 그럼 알자 힘의 크기가 점점 뭐해질까? 중력이 10이었어. 근데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이 1. 그럼 알자 힘 얼마? 9. 공기 저항이 2. 알자 힘 얼마? 8. 근데 공기 저항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기 저항이 뭐해져? 커져. 왜? 공기 저항은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떨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 저항도 뭐해진다? 커진다. 됐어? 그래서 공기 저항은 언제까지 커질 수 있니? 물체의 중력과 같아지는 순간까지만 공기 저항은 커질 수 있어요. 그럼 합력이 얼마가 될까? 0. 그럼 그때부터 무슨 운동합니까? 분속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물체가 떨어지면요. 시간에 따라 속력은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 자연낙하 운동이 정상인데 이거는 공기 저항 없는 자유낙하 할 때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잖아요. 근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 공기 저항이 있으면 알자 힘이 줄어드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뭐해져? 작아져. 그럼 기울기가 점점 뭐해져? 작아져. 그러다가 속도가 뭐해져? 일정해져. 더 이상 안 빨라져. 맞냐? 그랬을 때요. 떨어지는 물체가 갖는 최고의 속도 얘는 속도가 30까지만 증가해 라고 한다면 이 최고의 속도를 그 물체에 뭐라고 하니? 종단 속도 이렇게 부른대. 맞지? 그 종단 속도에 도달했을 때가 떨어지는 물체의 무게와 공기 저항의 크기가 뭐였을 때? 같아졌을 때 그래. 맞아? 하겠어? 그러면 공기 저항은 뭐에 의해 결정되는데? 공기 저항은 공기의 밀도, 떨어지는 물체의 모양, 표면의 거칠기라고 하는 거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값 하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에 의해 결정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은 뭐해진다? 커진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물체의 무게와 같아지면 더 이상 속도는 빨라지지 않고 저항도 더 이상 하는 거죠. 됐지? 그럼 봐봐. 물체의 무게와 공기 저항이 같아지는 순간의 속도가 바로 종단 속도야. 맞니? 그럼 종단 속도 어떻게 구해? V는 K분의 mg 이거예요. 됐어. 그래서 물체는요 이 속도만큼만 빨라질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종단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떤 물체가 종단 속도가 클까? 무게가 뭐하는 아이가 클수록. 그럼 빗방울은 무거운 편이야 가벼운 편이야? 가벼우니까 종단 속도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원래 빗방울이 떨어지면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200m 정도 돼야 돼요. 200m/초. 근데 빗방울의 질량이 열나 작기 때문에 종단 속도가 얼마밖에 안 돼? 2에서 3밖에 안 돼. 빗방울의 속도가 200이 되면 총알이야. 맞으면 뒤져.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빨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이죠. 알겠어? 그럼 공기 저항이 없는 달 같은 데서 빗방울 떨어져? 그거 맞으면 뒤져. 알겠냐? 내 폭탄 떨어질 거야. 알겠지? 그런 거야. 그래서 종단 속도라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해마다 한 명씩은 저걸 쓰고 싶어 하는데 저걸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시험이 실패하죠. 그죠? 네, 그 실패한 걸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죠? 실험은 실패해도 되고요. 실패한 실험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분석할 게 많아서.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지난 시간에는 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너네 몇 페이지까지만 숙제해서 설명하다가 말았니? 아니면 다 했니? 힘에 대해서? 하다 말았어? 숙제를 안 해와서? 어디까지요? 자, 자, 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 이따가 질문을 해주시고요. 운동 파트 먼저 할게요. 자, 운동에서요. 지금 한가득 운동을 넣었는데 이런 운동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풀 수 있을까? 한 번은 봐야 되겠죠. 쭉 넘어오시면요. 운동 파트에서 50페이지, 51페이지 풀었어 안 풀었어? 이거 숙제였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자,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요. 문제 10문제입니다. 시간은 7분 드립니다. 틀리면 뒤집니다. 네? 중학교 3학년 내신입니다. 네. 우리 반 중에 5단원 들어간 사람 있어? 내신 5단원. 유전 안 들어가.
태요 앞으로 학원에 오면 몇 시에 올 수 있어?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이랑 수요일은 4시 40분.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3시 40분. 오, 너네 월수에 7교시? 네. 특이한 학교네. 병신이네. 저희 학교가요. 대부분 과목에 7교시 아니야? 끝나고 바로 오셔서 선생님하고 물리 공부를 하죠. 또 물리 어렵다는 사람 누구였어? 힘들는 오지 마. 넌 생물이나 해, 이 새끼야. 서윤, 일정은 몇 시에 올 수 있어? 학교 끝나고 바로 몇 시냐, 임마? 서른 넘었냐, 내가?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몇 시인데? 그럼 그때 오셔서 있어. 네, 가면 됩니다. 선생님은 주말에 단과 때문에 따로 봐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평일날 하죠. 안 돼! 시간 되시는 분은 오시는데요. 규칙적으로 오셔야 돼요. 됐어? 오다 말다 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요? 여기 우리 강의실로 오면 돼요. 여기요? 네, 여기. 아, 시험 날짜 좀 알려줘. 뭐야, 저 새끼. 샤프 끝에 안 떠있어요. 서윤아, 2, 3, 4 시험 범위. 시험 내신 시험 범위 2, 3, 4. 246. 아, 2, 4. 2, 4, 6. 2, 4, 6. 왜냐면 다른 모분이랑 네가 말한 시험 범위가 달라. 만약에 틀리면 너 뒤질 거야. 우리는 참지 않아. 자, 다 했지? 예. 못 푼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네. 뒤에 답안지 있으니까 채점. 어.
중학교 3학년 내신을 찾고 죄송합니다. 자, 잘못 읽었다. 1번 95번까지 질문. 진짜로 누가 질문하는? 자, 95번 보시면 다음 중 관성이 아닌 것 찾아라. 관성이 뭔지 알죠?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처음에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그대로 정지되어 있으려고 하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등속도 운동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 관성을 이용해서 옷이랑 붙어있는 먼지는요. 옷을 치면 먼지는 정지관성 때문에 옷이랑 분리되면서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정지관성인 것 같고요. 달리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지는 건 뭐니? 돌뿌리에 다리는 걸렸는데요. 윗몸은 계속 운동하려고 그러니까 내 몸이 쓰러지죠. 이거 운동관성이에요. 운동관성. 됐어.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바르게 달릴 때 방향을 급히 바꾸면 자전거가 달리는 방향으로 쓰러진다. 이거 뭐야? 그 방향 급빠르기로 계속 가려면 이거 운동관성 때문에 못 휘는 거야. 되겠죠? 자, 공이 아래로 떨어진다. 이거 뭐냐? 이건 자연학과 중력이죠. 힘 받은 방향으로 됐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는 거. 이건 자연학까지 관성이 아니에요. 자, 컵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그 위에 동전 놔요. 종이를 빠르게 치우면 동전은 됐어. 종이를 따라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려는 정지관성이죠. 정지관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뭐 있다고 내가 너네 수업 시간에 했다. 지진계. 됐어. 추의 정지관성. 이고요. 정지관성의 크기는 뭐를 얘기한다? 정지관성의 크기가 뭐죠? 질량. 됐어. 그래서 지진계에 있는 추가 안 움직이게 하려면 추는 무거운 걸 사용할수록 더 안 움직입니다. 됐죠? 그래야 정확하게 지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하나의 지진을 측정하려면 지진계에 몇 개가 한 세트? 3개가 한 세트. 수평, 좌우, 앞뒤, 그리고 수직. 알겠습니까? 3개의 지진계가 한 세트로 그 지역의 지진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넘기죠. 52페이지. 자, 96번부터 104번까지요. 됐어. 네, 요번엔 9문제입니다. 시간은 7분.
같으면 진짜 자 2분 있다가 질문 받을 거예요. 2분 안에 최대요.
볼게요. 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뒤에 넘겨서 잠깐 풀고 계시고요. 못한 사람들은 빨리 마무리 하시고요. 다 하면 말해주고요. 네. 자, 그러면 보면 96번부터 104번까지 질문 번호 불러봐. 92. 96, 또 98번. 98번. 두 개 하면 돼요. 96번 보시면요. 갈릴레이가 실험한 건 뭘 실험한 거냐면 관성 실험한 거예요. 관성이 실제로 성립하느냐 이거를 실제로 실험한 건 아니고 사고 실험한 겁니다. 생각만으로. 자, 관성이 성립하려면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으려면 레일과 쇠구슬 사이에 뭐가 없어야 되겠니? 마찰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마찰이 존재하지 않을 때 첫 번째 기준면으로부터 h 높이에 있던 i는요 중력 때문에 R을 내려왔다가 반대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원래 높이까지 가려는 관성 때문에요. 기울기가 급하던 완만하던 상관없이 무조건 어디까지 간다? 원래 높이까지 간다. 이겁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면 훨씬 더 먼 길이를 가야 되지만 마찰이 없기 때문에 원래 높이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요. 경사가 아예 없는 레일을 지나가면 그래도 얘는 원래 높이까지 가려는 관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속도가 빨라졌다가 얘는 평평한 레일을 지나갈 때는 그 속도를 계속 뭐 해야 되니? 얘는 음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 과정이 성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으로 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전체가 다 운동 관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따라서 반대편 기울기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반대편이 수평이 되면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갈릴레이는 생각했다, 사고 실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운동 관성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거 중력, 자연학파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이 계속 증가한다. 관성일 때는 합력이 0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 관성을 설명하는 부분은 이 부분. 그래서 속력이 바뀌지 않고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도구를 이용한다 라고 하면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힘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일에 변화가 없거든요. 얘는 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요. 얼음판에서 상대를 밀면 자신도 밀린다. 이건 뭐예요? 작용,
반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성해주고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만 사람이 앞으로 쏠린다. 이거 뭡니까? 이게 운동관성이죠. 되겠어? 그래서 운동관성을 설명하는 건 5번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98번은 별표 좀 한번 쳐보시면 강도가 D 도시에서 출발해서 범행을 저지르고요. 120이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로 서울을 향해서 도주하고 있는데 30분 지난 후에 서울과 D도시에서 경찰차가 100이라는 속도로 따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여기가 D도시, 여기가 서울 이겁니다. 그래서 D도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120의 빠르기로 갑니다. 자, 가고 있다가 30분 지난 후에 양쪽의 도시에서 경찰차가 동시에 출발입니다. 그러면 30분 지났으니까 얘는 얼마만큼 갔을까? 범인은 60km 가 있겠죠. 됐어. 그럼 빨리 찾으세요. D하고 서울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200km. 자, 원래 여기가 200km인데요. 얘는 30분 지났으니까 D도시로부터 60km 떨어진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120. 됐어. 그 순간 경찰차가 양쪽에서 출발하는데 속력은 100km로 경찰차가 양쪽에서 가는데. 되겠어?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다가 서울에 있는 경찰 만나면 뒤로 빽 해서 오다가 뒤에 있는 경찰차 만나면 다시 빽 해서 오다가 결국은 잡혀. 이 그림을 우리가 유사한 걸 내가 그냥 물리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뭐 했어? 어떤 거 했어? 내가 너네 물리 수업 시간에요. 철수와 영희가 서로 걸어가요. 그 사이에 미친 개새끼가요. 기억나니? 네. 개가 뛰는데요. A, B. A가 있는 곳에서 출발해서 B 만나면 돌아오고 다시 A 만나면 돌아오고 이거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언제까지 뛰어? 언제까지 뛴다 했어? 이 개는 언제까지 뛰어요? A와 B가 만날 때까지 뛴다 했어. 됐어? 그러면 A와 B가 만날 때까지 뛰는데 몇 초 걸려? 그래서 강아지는 몇 미터 뛰었어? 이 문제 뭘로 풀어? 상대 속도로 풀어. 됐어? 상대 속도로 풀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사실은 A가 관찰한 B의 상대 속도는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면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2의 빠르기로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B는 왼쪽으로 3의 빠르기로 걸어오고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60m면 얘네들은 몇 초 후에 만나?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근데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면 복잡해. 둘이 움직이니까. 되겠어? 그래서 한 명은 그 자리에 정지시켜놓고 둘의 속력을 합한 속력으로 B 혼자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더 편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A를 어떻게 정지시키는데? A를 뭘로 만들어? 관찰자. 관찰자는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요. 상대방이 나와 상대방의 속력을 합한 만큼 혼자서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됐어?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B의 속도 마이너스 3이고요. A 속도 플러스인데 이걸 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가 봤을 때 B가 나를 향해서 얼마의 빠르기로 걸어온다? 5의 빠르기로 걸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5의 빠르기로 60m를 걸어가야 되니까 몇 초 걸립니까? 12초 동안에 강아지는 뛸 거예요. 됐어? 이 얘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실제로요. 이 경찰차도 100이라는 빠르기로 가고요. 이 경찰차도 100이라는 빠르기로 간다면 그래서 이 경찰차가 관찰자라고 쳐봐.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자기는 멈춰있고 얘 혼자 얼마의 빠르기로 오는 거야? 200이라는 빠르기로 오고 있는 거죠. 경찰차 두 개가. 됐어. 200의 빠르기로 몇 킬로를 달려야 되는 거니? 200km를 달려야 나는 거야. 되겠어?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몇 시간 걸릴까요? 1시간. 그래서 저 도둑 새끼는 1시간 만에 잡혀요. 되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1시간 지나면 사실은 D도시에서 출발한 경찰차도 여기까지 오고요. A도시 서울에서 출발한 경찰차도 여기까지 와서 도둑이 이 사이에서 잡혀요.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까? 네. 그러니까 경찰차는요. 경찰차가 출발하고 나서 1시간 후에 둘이 만나니까 그때 도둑 잡을 수 있어. 그럼 도둑 입장에서는 몇 시간 동안 뛴 거야? 1시간 반 동안 뛴 거야. 알겠어? 얼마의 빠르기로? 120이라는 빠르기로 도둑을 뛴 거지. 그럼 도둑이 총 됐어. 간거리는 얼마야? 180km를 달린 거. 이런 문제들이 풀려. 알겠어? 자, 그래서 보면 범인은 경찰이 출발한 후 몇 시간 후에 체포되냐면 경찰이 출발하고 나서 1시간 후에 체포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범인이 체포되기 전까지 달린 거리는요. 범인의 입장에서는 1시간 반 달렸으니까 얼마? 100 얼마? 80을 달렸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대 속도로 푸는 게 가장 쉬워요. 넘어갈게요. 자, 54, 55페이지에 문제 8개 있습니다. 7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귀신 되셔야 돼요. 태효 종이 더 줘? 나 종이 엄청 많은 거 알지? 지금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사야 됩니다. 한 개씩. 기실에 고이 언니들이 물리 배우고 있어. 저 언니들이 지금 뭐라 그럴게? 물리는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보여. 와. 같은 생각이지?
그렇지. 우리나라 군인들은 1200m를 40초에 달려. 네. 그 정도로 달려줘야 군인이지. 전쟁하는데. 그래야 총알도 피하지. 씨. 네. 혹시 야간 참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심야. 배서윤. 신예. 김예성.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김태유 강 커졌어. 막 째려보는데도 안 해.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서 감옥원에 왔어요. 귀여워. 네. 이번 월말 범위 어디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데까지만 거예요. 늦어. 아, 역학만 하네요. 네. 풀수료 문제만 낼 거예요. 문제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자, 해볼게요. 112번까지 못 푼 사람 없어. 괜찮아. 몇 개 남았어? 하나예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수업 없는 거 알아요? 예.
6월 6일 현충. 저 수빈이면 처음으로 오신 거죠. 1월 6일 현충일 날 보십니다. 아쉽다. 1학기 동안은 빨간 날 쉬는데요. 2학기 동안은 빨간 날 안 쉽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6월 6일 날 명제들은 아침에 열심히 수업입니다. 불쌍. 그 모습을 너네가 2학기 때 갖출 건데. 네. 6월 6일 현충일 날 쉬고요. 학원 방학이 있어요.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학원 전체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휴가 가신다고 할 때 요때 잡으시라고 딴 때는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학원 휴가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요일이 왜 중요해 새끼야. 2, 3, 4라는 게 중요하지. 아? 월화수 이렇게 쉬는 줄 알았다.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 아니야. 너네가 언제 일요일에 오셨어? 다 학원에 와 있더구만. 이제 저기 학원 휴가요. 오늘 이제 쉬는 마지막 날인 거야. 저는 365일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자, 해볼까요? 그러니까 학원 오는 날들 열심히 집중해서 합시다. 자, 54페이지의 105번부터 55페이지의 112번까지요. 이제 질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겠죠. 자, 뭐로 불러요? 채점하시고 번호 부르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 괜찮습니까? 네요? 네, 그럼 넘길게요. 우와. 자,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요. 그래서 7문제입니다. 점점 문제의 개수는 줄어들고 있죠. 문제 난이도가 조금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 7분 드립니다.
풀었어? 윤우야 다 풀었어? 네. 네. 자, 113번부터 119번까지 질문이 있니? 117번이요. 117번은요.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요. 실제로 포물선 운동하고 자연학화 운동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져 라고 하는 걸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 위에요. 그래서 자를 놓고요. 자 위에 500원짜리 동전 그리고 여기에 또 500원짜리 동전 뭐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위에서 본 모양인데 자를 옆으로 팍 하고 쳐요. 그러면 자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팍 하고 치면 자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여기 있는 A라는 공을 밀어요. 그래서 얘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힘을 받지 않아서 자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자연학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떨어져. 왜? 수직 방향으로 둘 다 자연학화하기 때문이야. 이거 확인하는 실험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을 때 A는 자연학화하고요. 그 다음에 B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운동을 할 거야. 그랬을 때 A가 B보다 먼저 떨어진다?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자연학화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1번이 틀린 거고요. A는 자연학화 맞고요. B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처럼 포물선을 그립니다. A는 관성에 의해서 R을 떨어지면 정지관성이고요. A, B 모두 떨어지는 동안 중력만을 받고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실제로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120번부터 127번까지가 아마 마무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숙제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7번 드립니다.